최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전국 여론조사에서 무려 75.9%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20대 유권자들이 무려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직전 이시바 내각의 20대 지지율이 15%를 넘지 못했으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6배 넘게 급등한 건데요. 그야말로 일본을 휩쓸고 있는 다카이치 열풍, 대체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 바로 다카이치 내각의 적극적인 고물가 대책입니다. 현재 일본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소득 증가는 지지부진해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임금 지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상황. 그나마 쌓아놓은 재산이 있는 중장년층은 버틸 수 있다지만 아직 이렇다 할 자산이 없는 청년들은 고물가 영향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전기나 가스비에 보태라고 보조금을 주거나 식료품 쿠폰을 뿌리는 등 직접 지갑에 돈을 찔러주는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반짝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성장 우선 정책도 청년층 결집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도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민간의 투자를 이끄는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경제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다카이치는 아예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 일본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며 아베노믹스를 따라한 사나에노믹스라 불리는 경제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의 의도대로 일본 경제와 산업이 살아나면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역시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은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형태의 성장 전략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나이노믹스는 정부가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반도체, AI, 양자 기술, 핵 융합 같은 국가 경쟁력하고 직결된 17개 분야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단기적인 재정 수지 균형을 추구하기보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오히려 세수 증대를 우선하겠다. 쉽게 말해 지금 일본 경제가 어렵다고 마냥 허리띠만 졸라맬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젊은 층 사이에 만연한 외국인 혐오 정서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실 일본은 2007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으로 해결해 왔는데요. 그 결과 일본 내 20대 외국인 비율은 무려 1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에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엔저로 구매력이 높아진 외국인들이 도심으로 몰려와 돈을 펑펑 써버리니 20대 사회 초년생들은 높은 물가에 고통받으며 외곽으로 밀려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20대가 느끼는 박탈감은 곧 외국인 혐오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는 일본인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를 통제하는 이른바 외국인 총량제를 언급한다거나 비자 발급 수수료와 출국세 인상, 외국인에게 더 높은 금액을 받는 이중 가격제까지 검토했다고 해요. 이러한 모습은 외교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사실 다카이치는 이전부터 주변 국가의 마찰을 피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途中でですね、参拝をやめたり中途半端なことをするから相手がつけ上がるという面はあると思います。 급기야 총리 취임 직후에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중국과 크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발끈한 중국이 항모전단을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서고 한일령을 통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다카이치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그럼에도 기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며 역대급 방위비를 책정해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에서 대만 유사 사태 관련 발언이 있으면서 중일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2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판 CIA라고 국가정보국 이러한 것들도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믿었던 미국마저 중국을 의식하는 듯 애매한 태도를 보이자 일본 내에서는 이제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여론이 높아졌고 그 흐름이 곧 다카이치 내각 지지로 이어졌다는 거죠. 다카이치가 가진 이미지 자체도 인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일단 다카이치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도 갖고요. 세습 정치가 만연한 일본에서 비세습 출신의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라는 점 또한 젊은 층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사실 일본의 총리들은 굉장히 근엄하고 잘 웃지 않고 그렇잖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하는 거 보면 역대 일본 총리 중에서 가장 웃음이 많습니다. 밝고 명랑해요. 지금 일본에는 그 사나카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즘에 덕질, 응원 문화 이런 거죠. 청년층이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정치인을 콘텐츠나 캐릭터로 인지하고 그래서 SNS에 다카이치 총리의 짤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이제 젊은 층에게 어필한 측면이 있다. 일본 20대 여성들 사이에선 다카이치의 옷과 가방 등 패션은 물론 음식까지 따라 먹는 게 유행일 정도로 팬덤급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요. 이런 다카이치 열풍 우리 입장에서는 마냥 가볍게 볼 일이 아닌데요. 사실 다카이치 내각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17개의 분야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우리 주력 산업과
겹칩니다. 한국은 이미 산업 구조상 일본하고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협업을 하게 되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다운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국, 일본도 소버린 AI를 주장하고 반도체는 또 군용, 민수, 이중용도 제품이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나라와 또 협업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아마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방위력 증강 부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를 고려했을 때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단기적으로는 한일 공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독도나 칠광구처럼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있다 보니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일본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는 일본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인다라는 거는 한국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적대시하는 그 국가들이 더 군비 증강을 하게 되는 명분을 준다라는 거죠. 다카이치 내각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 방향성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의 강경한 우경화 이미지 없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이펙 정상회담 때만 해도 양국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줬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공군이 독도 인근을 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국제 에어쇼에 참가하는 블랙이글스의 급유를 거부하기도 했고요. 12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는 사도광산 후속 이행 보고서에서 우리와 약속했던 조선인 강제동원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어느덧 취임 석 달째가 돼가는 일본 다카이치 내각.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우려와 걱정도 덩달아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흔들리는 경제와 지나친 우경화, 중국,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 등 다카이치 내각과 일본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